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 숨겨진 한계, 던바의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던바의 숫자의 기원, 과학적 배경,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의미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던바의 숫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던바의 숫자는 영국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 교수가 제안한 이론으로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대략 15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약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친구의 수가 아니라 가족, 동료, 이웃 등 모든 사회적 연결을 포함합니다. 이 15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로빈 던바는 1990년대에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 특히 신피질의 크기와 사회적 관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죠. 신피질은 사고, 언어,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던바는 여러 영장류의 신피질 크기와 그들이 형성하는 무리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는 약 50에서 60명의 무리를 이루며 이는 그들의 신피질 크기에 비례합니다. 인간의 신피질은 훨씬 크기 때문에 던바는 우리가 약 150명 정도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150명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던바의 숫자는 이런 느슨한 연결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150명 이상 유지하려면 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게 던바의 주장입니다. 던바의 숫자는 단순히 150명이라는 단일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계층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약 5명으로 이들은 여러분의 절친이나 가족처럼 감정적으로 매우 밀접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15명 정도의 친한 친구들이며 이들은 자주 만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 다음은 50명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150명까지가 의미 있는 관계의 범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계층은 3배씩 증가하는 패턴을 따릅니다. 5, 15, 50, 150. 이 구조는 우리의 뇌가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던바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까요? 던바는 원시 사회를 연구하며 이 숫자가 인간의 진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약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 규모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기에 적합한 크기였죠. 너무 작으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고 너무 크면 신뢰와 협력이 깨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자료를 보면 신석기 시대 마을의 평균 인구가 100에서 200명 정도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던바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죠. 이제 현대사회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15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직장,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던바의 숫자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가 1000명이라 해도 그중 진짜로 신경 쓰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150명 안팎의 사람들과만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이쯤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지금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마 5명, 10명, 많아야 50명 정도가 떠오를 겁니다. 이건 우리의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울 수 없어요. 그래서 던바의 숫자는 우리가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으려 애쓰기보다는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만족스럽다는 거죠. 이제 던바의 숫자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먼저 비즈니스와 조직을 살펴보죠. 많은 기업이 팀의 크기를 정할 때 던바의 숫자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소규모 부대가 100에서 200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구글 같은 회사도 초기에는 소규모 팀을 선호했는데 이는 던바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팀이 150명을 넘어서면 의사소통이 복잡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또 다른 사례로 종교 공동체나 소규모 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는 대개 100에서 150명 규모로 유지됩니다. 이들은 이 크기를 넘어서면 공동체를 분리하는데 이는 던바의 숫자와 비슷한 원리에 기반합니다. 너무 커지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가 약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던바의 숫자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던바의 숫자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 숫자가 너무 단순화된 모델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나 개인의 성격에 따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0명과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명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기술은 이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던바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를 사귀려 애쓰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던바의 숫자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달했어도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뇌는 150명 이상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50명은 누구인가요? 그들 중 가장 중요한 5명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던바의 숫자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